안녕하세요. 테크캡슐 대표 황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테크캡슐의 이야기예요. 테크캡슐을 소개하자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사실 많은데요. 일단은 사회적 가치를 담는 공간 기반 컨텐츠 미디어 창작그룹이라고 오늘 2021년 1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테크캡슐은 2018년에 시작된 기업이고요.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공간 서사, 그리고 기술 융합 디지털 크래프트, 그리고 기술 기반 생선 미학을 추구하는 이제 여러 창작자들의 이제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벤처로 이제 성장을 믿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저는 소개드렸듯이 테크캡슐의 대표를 2019년부터 맡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디자인 인포메틱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운상가에 있는 세운캠퍼스를 기획 총괄하고 도시과학연구원의 베타시티 센터를 맡고 있으며 현재 이제 서울시립대 내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캐가 뭐가 본캐고 부캐인지 모르겠으나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테크캡슐의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다면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어떤 기술과 공간적 서사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을 해왔던 흔적들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이제 이 창세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2018년에 테크캡슐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2017년 생산도시라는 이제 현장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공동 큐레이터를 맡으면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때 이제 티저로 저희가 했던 그 현장 기반 워크숍들, 그리고 세운상가, 그리고 창신동 일대에서 실제로 도시를 소비 지향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서울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여러 전시를 준비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시를 위한 전시라기보다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지역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을지로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는 굉장히 오래된 그 제작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작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대도시의 한가운데 이런 장소가 이렇게 유지되는 곳이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굉장히 내세우기 좋은 서울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로봇이나 뭐 3D 스캐너, 3D 프린터 같은 이제 첨단 기술들이 사실은 그닥 다르지 않게 이제 도시에 있는 여러 이제 공장들과 거기에 계신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고요. 저희만 시도한 건 아니고 이미 많은 젊은 작가들, 젊은 창작자들, 젊은 창업가들이 그 일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씬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했던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참여, 특히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세운상가 일대 그리고 을지로 청계천 우리 도시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알아가게 하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잡한 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생산도시라는 큰 주제로 시작했던 저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도시가 겪고 있는, 우리 서울이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의제들이 생산도시라는 그 워크숍을 신제조업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해외의 많은 창작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그
장소에 있는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관계 안에서 배웠던 어떤 근간이 이제 테크캡슐로 이제 승화가 되는 과정을 한 3, 4년 동안 겪은 것 같아요. 실제로 테크캡슐이 그 신제조업 워크숍의 제목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 소개로 세운 캠퍼스를 기획 총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도시재생의 이제 또 큰 프로젝트였던 것이 다시 세운, 그러니까 세운상가 일대를 이제 이렇게 다시 허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것에 되게 중요한 한 파트가 시티 캠퍼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세운 캠퍼스라는 도시재생의 큰 어떤 프로젝트를 서울시립대가 위탁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래서 무언가 이제 그 생산도시 워크숍과 세운 캠퍼스가 이렇게 쌍둥이 같이 아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서울시립대 내에서는 베타시티 센터라는 그 센터, 연구센터에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승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소개는 테크캡슐이 어떤 집단인가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연혁 같은 걸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간 연대기, 짧은 연대기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한번 이제 되돌이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이번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주로 했던 일들이 굉장히 복잡한 협업 관계에서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장 기반에 이제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는데, 리얼 DMC의 Absentialious, 그러니까 마이클 주라는 작가의 작업들을 저희가 패브리케이터로 처음에 참여를 하면서 그분과 교감하면서 그 작가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그 구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끈끈한 그 협업을 이루었고요. 그것이 이제 아트선재센터에도 이제 전시가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세운상가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전시들을 만들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네. 네, 리얼 DMC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트선재센터에서도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이제 그 민통선 안쪽에 있는 영역에 이제 레지던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이제 그곳에 다양한 그 국제적인 작가들이 이제 어떤 작업들을 펼치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고요. 2018년에 마이클 주가 초청이 되어서 저희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마이클 주는 지금 그 뉴저지에서 이제 스튜디오가 뉴저지에 있으시고, 거기서 이제 국제 갤러리나 다른 갤러리에서 이제 많은 그 개인전을 서울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연고가 이제 미국에 있으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작업들은 서울에 있고, 뿐만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원이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이고, 이제 작가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제 만들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그 장소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 모두가 매우 중요한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즐겁게 협업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었는데, 뭐 도와주신 아트선재의 이제 많은 분들과 또 마이클 주 선생님의 또 탁월한 여러 가지 이제 영감, 그 예술적 영감도 있었는데요. 또 이 사이트가 주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철원의 고석정이라는 이제 지형이죠. 저기 임꺽정이 저기서 태어났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이트는 요 밑에 보이시는 철원에 이제 그 평화 문화 공간, 그 광장, 예, 평화 문화 광장인데요. 저 장소는 DMZ 투어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고, 이제 아무도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예술가이신 그 마이클 주가 이제 영감을 받았던 부분은 이 지역의 지형이 화산암 지형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것에 화산이 먼저 터졌을 때 그때 그 진원지는 지금 이제 그 북녘에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어떤 그 안반과 이제 이 지형의 어떤 흐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지형들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곳인 한편에, 저 평화문화광장은 굉장히 황량한 상태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몇 번 저 곳을 같이 이제 만남을 하고, 그 지형을 저희도 같이 탐험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저도 있지만 저희 탭캡슐에 이제 당시 대표셨던 황동욱 소장님 그리고 현박 작가님이 이제 그곳의 지형을 탐험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에 3-4번 정도 마이클 주가 직접 방문을 했고요. 저 장소가 이제 세운 캠퍼스라고 알려져 있는 세운 베이스먼트, 그 세운 상가 지하에 이제 보일러실이었던 장소인데요. 그곳을 이제 서울시립대가 이제 로보담 같은 이제 첨단 기기를 통해 이제 창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이제 그 장소에서 저런 토론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평화문화광장에 같이 방문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어떻게 이곳에 이제 인스톨레이션을 할지 이런 의논도 나눴고요. 그래서 그 작업 전체는 굉장히 장대한 서사시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안반의 어떤 원천이 이제 북쪽에 있으나 우리는 지금 남측에 있는 이런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있고 발로 닿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근데 이곳에 있는 돌들을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주워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하던 놀이들을 그 철원에 있는 어린이들과 이렇게 함께 워크숍 혹은 놀이를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고른 그 돌을 저희가 다 수거를 해왔었어요. 그것은 이제 작가의 의도이기도 했고, 이제 이 돌을 이제 어떤 돌은 어떤 아이가 어디서 주워온 거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태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 다 3D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일을, 요 문서를 이제 마이클 주가 미국에 가셨을 때 보내드렸는데, 쟤를 딱 클릭하면 이제 저희가 스캔한 돌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3D로 보실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중에 어떤 사연이 있는, 혹은 어떤 물성을 가진,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색깔을 가진 돌을 선별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작가가 결국은 이 중에 7개의 돌을 골라서 이제 그 돌을 다시 재분할하고 조합하는 그런 그 조각품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돌을 진짜 큰 바위의 형식으로, 인위적인 형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 특별한 돌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또 이제 마이클 주께서 오셔서 이제 철원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큰 바위,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그런 인공의 바위에 상응하는 자연의 바위들을 이제 컬렉팅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광장의 저 황량함, 그리고 저 바닥 패턴의 강렬함,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고요함, 이런 것들을 모두 그 어떤 돌들의 어떤 배열, 마치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별자리 같은 인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이런 돌의 그 배열, 그 지형의 새로운 지형을 제안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이제 저기에 저희가 이제
제가 건축 전공이라서 그 콘크리트 실험실, 학교 콘크리트 실험실에서 그 강도와 색깔과 이제 밀도와 그 촉감, 그러니까 텍스처를 모두 다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완성했던 그 7개의 작은 자갈들을 재조합한 인공의 바위고요. 그것과 이제 그 바닥에 있는 저 패턴을 이길 수 있는 저것 간의 관계도 같은 저 드로잉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인공의 돌과 관계를 맺는 자연의 바위들을 이제 멀리서 이제 가져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이 품고 있는 이제 어떤 그 대지를 다 관통하는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들이 참 더 많은 그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3D 스캔이 된 그 자갈들의 이제 그 나름의 VR 실체, 그러니까 가상 실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저 장소를 가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바위들 간의 관계나 이제 현장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웹 기반으로 된 그 지리정보 시스템을 제가 제작을 해서 이 장소의 드로잉하고 그 패턴하고 우리가 놓이는 그 돌의 위치들을 같이 잡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 장소에 놓여 있는 큰 바위가 아니라 원래 그 원본이 됐던 그 조약돌 7개를 다시 배치를 해서 사실은 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씬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그 장면들을 실시간 인터랙티브한 그 매체로 제가 이제 같이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것은 되게 이제 약간의 패러독스가 있는데 현장에는 저희가 가볼 수가 없거든요.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멀고 그리고 가볼 수가 없고 그곳에 있는 돌들은 사실은 어린이들이 잡았던 그 돌은 아니에요. 근데 가상에 있는 공간에서는 그 어린이들이 잡았던 그 돌들이 원본으로 이제 가상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제목을 디스턴트 인터랙티브라고 하고, 그 작업을 이제 아트선재에서 하는 이제 또 다른 전시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 테크 캡슐과 마이클 주와의 그 협업 관계를 충분히 나타내는 전시. 그러니까 실체는 철원에 있지만 그 철원에 있는 실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저 과정, 콘크리트 시험체들이 저기 다 놓여 있고, 저희과 교수님들께서 아니 저 콘크리트 시험체를 왜 미술관에 가져가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콘크리트를 만들었던 다양한 몰드들이 이제 전시가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내용들 중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디스턴트 인터랙티브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스캔해 놓은 그 돌들을 이제 로봇이 그리는 형식으로 Note from the Stone이라는 작업을 황동 소장님께서 또 하셔서 저희가 이제 세운에서 동시에 이제 아트선재와 동시에 할 수 있는 병행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거의 1년 넘게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일들과 이렇게 교차가 되는 저한테는 타임라인 같은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아까 이제 이곳의 제너시스를 설명할 때 세운상가 일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사실 그 배경이 이제 뭐 뉴저지도 있고 세운상가도 있고 철원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테크캡슐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패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장소들을 엮는 그런 정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또 설명하고 그거 자체를 여러 사람들한테 재현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가능했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 다음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세운상가가 주인공이 되는 작업들을 2019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벨기에에 있는 그 한국문화관에서 이제 문화원에서 주최한 시프팅 그라운드라는 건축전이었었는데요. 이곳에 이제 초대됐던 작업이 이제 디지털 트윈 세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세운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연구 프로젝트에 가까운 저한테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그 디자인정보연구실에서 이제 참여한 굉장히 큰 컨소시엄의 이제 연구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혁신 기술을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베드화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랩에서는 세운상가 일대를 3D 스캔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시화하는 형식으로 일단 다양한 그 관점들을 이제 노출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 역할들을 했었고요. 또 조금 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가진 그 네이버 시스템스나 이노팸, 휴네이처 이런 또 벤처 기업들하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각각 뭐 IoT 센서를 만드시는 팀들이 이제 어디에 IoT 센서에 어떤 신호를 받아야 이제 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라든지 이제 이런 그 도메인을 알고 있는 팀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었어요. 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이런 3D 스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기법들을 굉장히 심취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을지로에 있는 이제 시보리 가게 공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스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온 어떤 기술장, 도시기술장 장터가 열리는 날 옥상에서 3D 사람들을 스캔해보는 뭐 이런 실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이런 그 이미지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그 뭐 이게 스트릿뷰나 로드뷰처럼 이제 우리가 그 VR 쉽게 말하는 이미지 기반 VR을 만드는 팀도 있었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사람을 센싱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을 카운트하거나 이 전체적인 활성화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과제의 특성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3차원 그 공간을 쉽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약간 놀라운데 서울 한복판에 우리 그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지리 정보가 꽤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간대에 이곳을 촬영을 고프로 같은 굉장히 쉬운 도구로 촬영을 해서 봤을 때 이제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실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기술 기반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또 한편 굉장히 오래된 그 건물, 지역이지만 이런 신기술들이 어떻게 이곳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지를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큰 규모의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학생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7년에 저희 그 건축가 스튜디오로 진행했던 다시 세운 다시 보기라는 이제 주제로 한 16명의 학생들이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택수 학생이 당시
그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그 영상 감독님이 창업한 그 보리 VR 랩 스튜디오라는 팀과 이제 협업해서 이 장소를 이제 저렇게 카트를 개발해서 이제 찍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긴 파사드를 구하는 문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학생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렇게 긴 사진을 굉장히 여러 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세팅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임무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면 도시재생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도시의 변화를 탐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이제 제안서를 쓰게 됐던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운 캠퍼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의 이제 큰 결과 보고서 일부를 제가 뜯어왔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큰 미션은 굉장히 다양한 드론 혹은 원래 이제 지상 기준을 가지고 하는 측량, 그리고 실내 공간을 이제 VR로 찍는 것들이나, 그리고 드론을 그러니까 시계열로 계속 찍어서 만들 수 있는 빠르게 이제 자동 생성,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 자체, 그리고 영상 기반 시계열 도시 변화를 추적하는 여러 기법들, 그리고 이제 IoT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이곳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추적하는 이런 이제 그 추론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운 협업지원센터가 만들어 놓은 세운 산도, 세운 산업지도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 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제조업 혹은 그 유통업 하시는 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 1,300여 개를 이제 연결하는 이런 프로젝트, 세운 인벤토리라는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이 굉장히 빠르게 갔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테크캡슐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벌어졌던 연구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2020년에는 이제 청계천 일대 도심 제조업 기록화 사업이라는 사업 안에 이제 테크놀로지스트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청계천 일대 기록화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매개로 저희가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시재생 지역으로 활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역으로 지금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대에는 새 구역이 이제 헐려 나가는 걸 눈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기록이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어떤 생산 동력이 분명히 그 공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 알게 되는, 이곳에서 창작을 하고 제작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계신 사장님들이 얼마나 그 공간을 창의적으로 쓰시고 그 생산의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그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지 잘 알지만, 이제 그것의 가치를 알게 하기에 정량적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량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건조 환경, 이곳이 지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풍경 자체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방문하게 되는 여러 공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공장의 내부를 이제 3D 스캔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웹에서 볼 수 있는 VR로 바꾸는 일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현장에서 그런 공장을 저희가 섭외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이미 현장에서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뭔가 대변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잃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러 액티비스트들, 현장 활동가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만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년 혹은 10년 넘게 이 지역을 계속 답사하고 계시는 건축가 팀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팀 셋이서 서울시의 시민 참여 예산으로 마련이 된 이 기록화 사업에 이제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세 팀, 구화 도시건축, 그리고 장소기업 프로젝트, 테크캡슐 세 팀이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을 담아 왔습니다. 먼저 그런 건조 환경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대한스프링이라고 불리는 그치, 앞에 가게 공장에 이제 여러 공장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제 저 사장님이 대한스프링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기업, 그러니까 여기가 분명히 이제 한옥 지역이었고요.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옥의 채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제 기둥이 제거가 됐다든지 이제 석가래나 이제 소로 같은 이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옛날에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계속 인터뷰하면서 그 공간을 탐사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이곳이 어떤 기록의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 팀이 가서 이제 몇 가지 방식으로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스캐닝한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골목같이 이제 뭔가 저기 지금 한옥이 보이시죠? 골목같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도 이제 그 각각 공장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매개로 살고 계신 분들이 다 빠진 비어 있는 건물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상주하고 계시는 이제 그 공간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치수를 기록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3D 스캔된 자료가 이미 있으면 공간을 저희가 현장에서 읽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이번에는 3D 영상 자료를 주시는 걸 저희가 제공받아서 손으로 그리는 그 단계를 조금 축약을 시킨 건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저희가 이제 평 단면을 보고 어느 단면을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요청된 단면도의 이미지나 평면도의 이미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현장을 두 가지를 보고 관찰을 시작하는 거죠. 받은 이미지와 실제 우리 눈앞에 있는 대사죠. 네.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자 내려가. 아니, 나 걸렸는데 내려가. 일단 건물의 특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옥 건물인지 기본이, 아니면 이제 콘크리트 건물인지에 따라서 표현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큰 갈래고요. 여기서 이제 한옥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각 부재가 가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기둥자리, 평면에서는 이제 기둥이 표현돼야 될 거고, 단면에서는 보나 도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 경계들이 좀 명확해서 도면을 딱 받아봤을 때 그 구조가 이렇게 한눈에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제 팀워크를 갖추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영역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을지로 청계천 지역에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으나 빠르게 지금 없어지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이제 이런 개별 공장에서 사실 밖에 있는 그 골목 공간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한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들의 이제 마당이나 채를 그 기술을 가지고 철골 구조로 해서 막 지어서 거기에 작업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 그래서 결국 활동들을 알고 볼 수가 보면 있습니다. 그 구축의 가능성을 찾아서 가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행위가 마당에 작업장도 되고, 집합적으로 야 우리는 여기 요 그 큰 길 바깥에만 임대료가 비싼데
안으로도 더 들어가서 뭔가 차지해서 일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막 골목과 골목을 건물을 뚫고 골목을 이어서 만들어서 다른 길까지 가는 게 그게 속골목이잖아요. 결국 집합의 의지가 구현되고 구축된 게 속골목이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도 뒤에 뭘 달아내고 한 것이 그냥 지저분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뭔가 삶의 의지를 담아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달아내는구나. 그럼 왜 달았을까? 그 의지는 뭘까? 이런 걸 이해해가는 과정. 갈 때는 여기 없죠. 아, 갈 때는 여기 있었어요? 조심하시고 미끄럼게. 네. 너도 쪄가지고 조심해. 현재 어느 국가 단위 정보 체계에서 나와 있지 않은 소위 뭐 속골목이라고 저희 그 연구팀에서 부르는 그런 공간은 분명히 실제하는데 정보 체계에서 빠져 있거든요. 굳이 이제 우리가 행정 용어로 말하면 사도일 수도 있으나 건물을 관통하는 그런 복도들이 결국 그 도시의 이제 가로망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들이 모두 등장하는데요. 그 전에 했던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간 정보들을 다시 이제 소환해서 그것의 일부들을 이제 현장 그 눈높이에서 본 이런 정보 그리고 내용들과 이제 혼합하는 다시 써보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신기술일수록 금방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기술의 어떤 레거시를 땅 밑으로 우리 눈높이로 내리는 그런 역할도 이제 테크캡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제 이런 이제 참여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험실 벤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참여했던 연구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팀의 이제 동의를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연구에 쓰였던 모든 그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 더 현장이나 현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름이 주는 게 대표성이 있는 왠지 이게 왜 등산길이야? 여기에 등단한 거 있는데요. 이게 확보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제 저장을 아카이브를 할 건지 후가공의 가능성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잡는 일이 지금 현재 이 청계천 기록화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분절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단위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 스캔 데이터를 향후에 잘 찾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그 단위들을 결정하면서 이제 그 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위들로 이제 계속 분절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의 단위와 이제 도로 주소의 단위, 그 다음에 어떤 행동 구역의 단위 이런 것과 어떻게 그 소통할 수 있는지 정보가 이제 그걸 형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담긴 다양한 그 조사 이야기들이 그 디지털 형상 안에 이제 어떻게 유연하게 링크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보시는 지역의 일부는 현재 없어요. 이제 헐려 나간 곳이 이미 많이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상현실이 돼버린 지역들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에 빠르게 이제 스캔하고 작업을 했던 장소인데 이제 철거하는 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3일 만에 다 없어진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드론으로 촬영했던 정보와 이제 저희가 지상에서 스캔했던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선택했던 나름의 어떤 이 지역의 의미들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선택했던 장면들이 모두 합성돼서 이제 새로운 관점들을 이제 제시해 주시고 볼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의 이제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속골목 일부 얘기가 나올 때 나왔던 영광조물 그 골목이고요. 이 지역이 모두 이제 아마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태동을 했던 이 지역을 기반으로 굉장히 장소 특정적이지만 사실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보편화되고 유통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이제 이런 그 테크캡슐의 이제 그 멤버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이 조금 더 이제 이런 공간을 기록하고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디지털 패브리케이터로 활동할 때보다는 그 새로운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시민 3.5라는 그 아르코의 지원을 받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혜원 교수님께서 총감독을 하셨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었고요. 우리 집의 생애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산업, 주택 산업의 어떤 산업 구조 사실 기후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보는 파트에서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부분이 이제 지배체계, 짓는 집, 부수는 집.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지어지고 대규모로 지금 재개발되는 여러 그 주택 시장 안에서의 이제 논리들을 주택을 짓기 위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 건설 자재의 이제 어떤 흐름, 그 산업화되는 과정이나 재활용될 수 있는 산업이 새로 태동하고 이제 그 물량과 등등을 다 분석할 수 있는 연구들을 먼저 연구팀 배영민 교수님 그리고 강난영 박사님, 최혜정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그 내용을 이제 전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아카이브에서는 assemblyge.house라는 그 URL로 들어가시면 지금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건설 자재 산업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전체 집의 생애 지도를 라고 불리는 여러 이 시대별 네트워크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했던 모든 것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라는 이제 영상 작업이 이제 VR 영상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먼저 보여드릴 장면들은 그 기후미술관 전체를 저희가 다큐멘테이션 했던 짧은 영상인데요. 이 기후 위기가 사실은 어떤 큰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근거와 증거는 지금 굉장히 넘쳐나는데 이제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시민의 3.5, 그러니까 기후 시민 3.5라는 그 프로젝트명이 3.5% 시민이 바뀌면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고, 총감독인 이혜원 교수님께서 큐레이팅하신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알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 플라스틱이나 그 캔의 재활용의 그 실제로 스티로폼을 다시 재활용하게 만드는 그 중간 단계 물질들, 혹은 이제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박제해 놓은 그런 실제 물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쓰임새가 있었던 물건들, 그리고 표본들을 모두 컬렉팅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했던 이 생애지도, 그러니까 아까 주택산업에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재료, 물질 레벨의 그 유통구조가 어땠는지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시대별로 얼마나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 당시에 이제 자재에 대한 광고, 그리고 그 물류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헐려 나가고 재건축이 시작된 단지이고요. 이제 그곳에서 개포주공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주민이었던 그런 그 커뮤니티들이 이제 그곳에 있었던 나무,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더 훨씬 커진 그 나무들을 기리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활동을 주도했던 이성민 감독님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 2018년에 그 마지막 남은 나무 22그루를 3D 스캔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저희가 그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이제 이 연구팀에서 개포 주공 아파트가 하나의 이제 페르소나였거든요. 그 주택의 어떤 모델로. 그래서 그 모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소개를 드렸고, 이제 그걸 한번 작품화 해봤던 작업이고, 또 이제 이성민 작가의 이제 영상 작업들도 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 큰 중간에 있었던 벽에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의 흥망성쇠 같은 처음 지어지는 그 70년대에 지어졌던 그런 위성 사진에서부터 저희가 찍었던 그 나무, 마지막 나무의 형상, 그리고 이 전시 전체를 아우르는 이 전시를 아우르는 이런 장면들, 즉 그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의 어떤 파티클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이 전체 전시에 등장했던 작은 그 물질들이 그 틈틈이 굉장히 등장하는 영상 작업, 정동구 감독님께서 연출하셨고, 이택수 PD와 함께 이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그때 당시 저희 둘 다 대학원 학생들이었는데, 최희곤, 이택수 학생이 개포 주공 아파트의 마지막 22그루의 나무를 이제 촬영을 하고, 뒤에 있는 이제 이성민 작가님, 그리고 이분을 또 소개해 주신 이인규 PD, 지금 테크캡슐의 일원이긴 한데요. 둔촌 주공 아파트의 사라지는 모습을 기록했던 친구고, 이런 그 자기의 장소 애착이 사실은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어떤 산업 구조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들을 스스로 굉장히 개인적인 서사로 이야기함으로써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이성민 작가도 우리가 있는 곳에 나무가라는 작업으로 아까 그 기후미술관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사실은 굉장히 큰 영상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간단히만 뭐 보여드리지만 그 굉장히 가깝게 있었던 우리가 흔히 우리 시대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모습,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는 작은 동물 저희가 또 스캔하고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아마도 제가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장면, 어떤 장소, 내가 고향 삼고 있는 그곳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약간 시적이지만 뭔가 아슬아한 이런 감정들이 아마 이제 이 우리 도시를 겪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정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나무를 지키고 싶었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가 크게 공감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3D 스캔을 먼저 해놨던 작업이 그 데이터를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사실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미술관에서 이제 VR 온라인 전시를 많이 진행을 하죠.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청계천 일대나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3D 스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VR에 대한 문의들을 여기저기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번 참여하게 된 그 미술관 프로젝트를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약간은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VR을 이제 현장에 못 오기 때문에 미술관에 못 오기 때문에 이제 뭔가 대체하는 형식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 VR이 어떤 시노그래피를 그 사후에, 그러니까 전시 이후에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이제 점차 하게 되었었어요. 하나는 아트플랜트 아시아 덕수궁 전시에 이제 VR을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덕수궁을 촬영해봐 재밌겠는데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희 이 렉처 시리즈에 또 계신 걸로 아는데 이제 민공 작가님이 계시는 몸담고 있는 워크룸하고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줬던 협업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도슨트 게임 토끼골이라는 걸 같이 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기술적인 그 구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 지금 볼 수 있는 VR 위 레이어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인터랙션을 아주 간단한 사람들이 대답하고 그 다음 질문을 받는 정도의 이제 간단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장소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도슨트 게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처음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이 그 게임의 어떤 형식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굉장히 적합한 언어들을 구사를 하신 것 같아요, 민공 작가님이.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그 VR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제 문답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이게 정말로 이제 이 현장에서는 못 보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관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제안받았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제 VR 전시 중에 올림픽 이펙트 8090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올림픽이 열리는 결정이 나고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까지의 이제 우리 그 건축과 디자인계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그 올림픽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 어떤 발전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은 건데 이제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아카이브 전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그 저도 이제 관람자로서 갔었지만 제가 대학 시절 이제 쓰던 도구들이 뭐 거기 있다든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역사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전시였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VR을 촬영해서 납품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그 VR을 이제 보고 그 전시를 이렇게 코멘트를 주는 굉장히 개인적인 올림픽 이펙트를 드러내는 작업을 인터뷰 시리즈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역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 미술관 측에서도 이제 매우 기뻐하셔서 많이는 못하고 이제 저희가 섭외한 몇 분의 이제 올림픽 덕후들 각 세대별로, 그래서 올림픽이 열릴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90년대생부터 이제 그 올림픽의 그 초등학생 그 88 올림픽 그 호돌이 세대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그 이 전시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VR에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인터뷰 시리즈를 제안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그 시도들이 이제 VR 혹은 공간에 대한 서사, 그러니까 미술관 안에 있는 공간을 이제 사실 이 그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끌고 나오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미술관에서 이런 VR 전시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어떤 기획이 이제 실제 있는 그 전시와 관계를 맺게 할 건가 하는 걸 질문을 많이 드리고 관심을 많이 저도 갖고 있고 그런 대화 안에서 또 재미있는 작업들이 현재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시작할 때 글쎄요, 제가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혹은 우리 그룹이 뭐 하는 그룹일까요? 하는 얘기를 저희끼리도 많이 하는데, 그 사회적 가치를 담는 공간 기반 콘텐츠 미디어 창작 그룹. 약간 숨차는 느낌의 이제 이런 이제 긴 장명,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 현장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얘기는 저희끼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오늘 보여드린 작업들도 제가 아마 서울시립대 교수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 테크캡슐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개의 이제 그 창작자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굉장히 개인적 동력이 굉장히 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이제 어떤 창업, 어떤 벤처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개인적 어떤 추동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회 가치와 이제 만날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믿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진짜 어떤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수요를 만들 거지 하는 고민들이 좀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사회에 있는 여러 제도들, 뭐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 문화란 무엇이지? 혹은 파운더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업계에서 말하는 투자를 받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왜 중요하지? 그게 왜 사회를 바꾸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서서히 들고 있는, 이제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은 창의산업이라고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굉장히 쉽사리 써왔습니다. 우리 창의산업이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창의산업에 이제 갈 수 있는 여러 활로를 늘려요. 근데 그런 창의산업이 무엇인가, 혹은 그걸 위한 수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가 있을 건가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쉽사리 써지지 않는 말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최근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가라는 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사회와 닿는 가치라는 게 이제 어떤 제가 또 공공 영역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지라 이제 공공성이라는 말로 쉽사리 치환해버릴 수 있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경험의 가치,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가 이루는 어떤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판단 기준이 바뀌는 여러 가지 가치, 체계,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의 길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해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사실 오늘 전체 프로그램 그 강의 그 시리즈 안에서 사례 발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이 전체를 프레이밍하기보다는 되게 생생한 상황들을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었을지, 그리고 과연 저렇게 좌충우돌 뭔가 지금 저것을 기업이라 부를 수 있나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지금 이제 쌓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사례들이 결국 어떤 그 산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고백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사실 6개월 뒤, 1년 뒤에 저희 테크캡슐은 이런 일을 해요 하고 또 다른 문장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도와 이런 실험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